우울증, 불안장애, 물질 남용, 요즘에는 진단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 대처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사회가 어느 정도 포용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그런 부주의함 증상과 더불어서 감정 조절의 어려움, 혹은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든지, 좀 물질 중독이나 도박, 알코올 이런 쪽으로 이제 탐닉되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 자체는 이제 무기력해 보이고 좀 위축되는 원인이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대인관계에서 그런 것이 핵심이지만, ADHD에서는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하다가 다른 것이 떠오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위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 나는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좀 불안해져서 실제로 사회불안증,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환경에 가는 게 불안해지는 그런 공존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적절하게 평가를 받고 도구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뇌 질환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충동성이랑 부주의함, 주의력을 조절하는 부위가 전두엽, 그리고 이제 기저핵, 이런 부위에서 저하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고, 또 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정상인에 비해서 ADHD는 좀 얇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적절히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좀 보람을 느낄 때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제 삶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삶의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성인 ADHD라고 해서 이렇게 낙인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ADHD가 있으면 집중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잘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나 게임할 때는 오래 잘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사실 ADHD의 증상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얼마나 오래 견디고 할 수 있는가에서 이제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ADHD가 있으면 그래도 미디어 노출을 좀 자제해야 되고,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든지, 또 하나는 나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제한한다든지, 예를 들면 자꾸 내가 뭘 하는데 핸드폰 소리가 조금만 울리면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핸드폰을 방에서 치운다던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거는 당연히 위험에 비해서 이득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이 다 허가되어 있고 이제 사용을 전문의가 처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일부의 부작용으로 인한 예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 대부분의 경우고 많다면은 그 약이 허가가 돼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적용될 수가 없겠죠. 그 ADHD 약의 이제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입맛이 줄거나 수면이 조금 저하되는, 그리고 또 이 두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약제에 의한 부작용은 대부분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이게 비가역적인 그런 그 장애는 거의 없고요.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을 끊거나 줄이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이고 또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그 전문의하고 적절히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적인 질환이 마찬가지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 환자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다른 질환은 수치가 보이죠.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높고 당뇨 환자는 당이 높으니까 너 아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신의학적인 질환은 행동이고 그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쟤 왜 저래? 나도 일단은 내 감정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도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병이 있음을 인정을 해주고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식으로 환자분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좀 다가가는 거, 수용해주고 이제 환자의 어떤 심리적 고통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혈압이 높거나 당이 높을 때는 일단은 환자의 탓으로 돌리진 않잖아요. 너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 습관을 조금 관리하자. 이렇게 조금 뭐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를 권유할 수는 있죠. 규칙적인 활동을 하자. 일어나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규칙적으로 하고 적절한 운동, 휴식 뭐 이런 거 같이 권유하면서 환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준다면 주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